자,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정치 이슈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16일입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독대를 갖기로 했는데 독대를 앞두고 이 한 대표의 발언이 더 독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고위치모토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권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대표가 발언이 굉장히 독합니다. 이 독하다고 봐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 봅니까?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그때 그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수사를 했잖아, 2년간요. 그 이후에 새로 놓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가 방조로 처벌만 되지 뭐 증거가 새로 놓은 건 없어요. 판단의 문제죠. 그렇다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장관할 동안에 몇 년 동안은 왜 이걸 방치했는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이게 본인이 장관할 때 기소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잖아요. 네. 국민이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는 기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장관 때는 그럼 이게 왜 오랫동안 이게 몇 년간 방치를 해두냐 말이에요. 지시를 하든지 이원석 총장한테 종결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이게 첫째 문제고요. 일단 뭐 한 장관은 예전에 국회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래저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기소를 그 국민 여론 보고 합니까? 증거나 팩트를 보고 이게 그 가담했는지 아닌지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죠. 근데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게 그 기소하면 국민들이 그 여론 따라 수사하는 게 그게 수사기관이 할 태도입니까? 제가 여기 그 판결문 352쪽짜리요. 예. 두 번에 꼼꼼히 봐도요. 예. 이걸 판결문을 보고 기소하라면 저는 법조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게 기소 못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못했고 이원석 총장 때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론 재판을 기소해라. 이건 이게 무책임하고 네.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쯤이나 아마 무혐의로 끝낼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 여사가 대선 때 약속했던 공개 활동은 안 하겠다. 영분이 된 다음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말 지켜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시기나 방법이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독대할 때 조용하게 대통령님 뭐 이게 이러니까 조금 이게 조심하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독대할 때 이게 뭐 진심으로 건의해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미리 독대도 하기 전에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요구하는 거 이거는 저는 시기나 방법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그 왜 김건희 여사가 내좀에 본인은 이제 그때 사과할 때 내좀 한다 했지만요. 영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외국의 영부인들 다 같이 정상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나 이런 게 영부인이 외국 순방도 가서 한류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외된 계층이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봉사나 필요하잖아요. 왜 집에 가만히 내줘야 됩니까? 저는 그 동의 안 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 앞두고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돌파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가 사과 이상 어떤 조치를 먼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모든 선거는 정권 심판의 평가가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밀린 숙제를 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들이 저는 선거가 끝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그 주장이 유지가 될지 궁금한데요. 한동훈 대표가요. 총선 전에도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니까 그런 얘기 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선거 앞두고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소를 하면 국민의힘 당에는 부담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늦을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독대를 앞두고 이렇게 좀 발언이 좀 독해지는 상황. 그 강선필 대변인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독대가 성사는 되겠죠? 그래도 저는 독대가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재보궐선거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방을 하게 되면 그 독대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도권도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 것이고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만약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 둘 중 한 군데라도 패배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독대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왜? 어느 쪽에서 거부합니까? 바로 용산 쪽에서 이제 물러나라고 하겠죠.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져버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독대가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그러면 독대는 안 할 수도 있고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방을 하면 독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독대 자리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갈까? 뭐 선거 뭐 지고 이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선필 대변인 말대로라면 뭐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관심이 높은데 한 대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독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독대 과정에서 좀 어떤 안건 논의하고 싶으신지 좀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뭐 미리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소정 변호사님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대 자리가 아니니까 또 뭐 불필요한 논란 차단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 이슈가 뭐 김 여사 문제도 있고 명태균 씨 얘기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들을 조금 하려는 걸까요? 어떨까요? 아마 이제 다양하게 뭐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의료 개혁이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의료 개혁이 돼서 이제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주로 이제 그 제2부속실 하고 이제 그 특별감찰관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는 뭐 활동을 떠나서 이런 게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명태균 씨 문제 이런 거는 거론 안 될까? 이건 뭐 아무 실체가 없는 전부 그 저는 아주 이제 그 야권이나 또 일부 언론의 그 허위 과장 명태균 씨 입에 놀아나서는 이게 보도지요. 이게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실체가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이런 거는 이게 그 의제가 안 될 거고요. 네. 아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독대는 할 걸로 봐요. 다만 이제 약간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만나긴 만날 겁니다. 그렇군요. 강선필 대변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뭐 태풍의 눈처럼 한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데 얘기에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과 계속 연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올 거라 보십니까? 독대 때?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나올 건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저는 상당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서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팩트체크가 되어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팩트체크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께서도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최근에 늘어놓고 있는 많은 얘기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체크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통령 부부한테 있어서 변호사 같은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변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하려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없으면 제대로 된 변호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2번 만났고 네. 총선 이후에는 안 만났다. 뭐 주변에서 거리를 두라고 좋은 해석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바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금 보도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독대를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실이 스스로 빨리 팩트체크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사실을 공유해야지 대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